누군가의 눈물이 진짜일 때보다 거짓 눈물이 더 많은 사람을 속이는 순간이 더 무섭다는 걸 그날 이수빈은 뼈저리게 알게 됐는데요. 이수빈은 강문을 꼭 닫아 걸고 고성이의 유튜브 라이브 화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고성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26년 동안 각진석에게 시달렸다. 자식들도 나를 무시했다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말끝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달라붙었고 표정은 너무 익숙하게 완벽했죠. 거실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PV를 틀어놓고 그 방송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이수빈의 심장을 더 세게 눌러버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참 불쌍하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이수빈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성이를 동정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고성이가 사람들의 연민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수빈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요. 박진석을 속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딸의 사망 신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성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어 왔는지도요. 그런데 이수빈에게는 지금 당장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재 오빠는 지금 괜찮을까?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20년 넘게 이수빈의 집을 드나들며 가족의 정을 조금씩 채워가던 외로운 사람. 엄마라는 존재가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않았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고성이를 동정하는 걸 보고 박성재는 지금 어떤 얼굴로 버티고 있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삼키고 있을 박성재를 생각하니 이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각성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수빈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수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분명 괜찮다고 말하려고 준비된 톤이었는데 이상하게 끝이 자꾸 흔들렸어요. 숨소리마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그 짧은 대답에 담긴 절망이 이수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수빈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이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는데 난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자기 감정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이수빈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참는 데 익숙한 사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느라 자기 속을 텅 비워버린 사람. 이수빈은 숨을 크게 삼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날 수 있어. 한강 둔치. 그렇게 두 사람은 한강에서 마주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는데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땅만 보고 걸었고 박성재는 먼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발걸음은 느린데 마음은 이상하게 빨랐어요.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감정들이 서로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어깨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고 차분하던 박성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서 다 짊어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죠. 이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에 박성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참고 있던 무언가가 그 한 문장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으니. 이수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어? 박성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지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나 진짜 외로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라는 사람이 날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어. 내 생일을 챙겨준 적, 학교 행사에 와준 적도 없었지.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약 먹고 자, 그 말만 했어. 이수빈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재가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더 깊은 곳을 꺼냈습니다. 그나마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너희 집이 있었기 때문이야. 박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웃는 듯 울었습니다. 이 지역이랑 너희 집에 가면 김다정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고 이상철 아버지가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박성재가 이수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하,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엄마의 밥이구나. 이게 아빠의 손길이구나. 이수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재의 눈물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결국 그 말까지 꺼냈습니다. 평생 삼키려고 했던 고백을요. 그리고 넌. 박성재가 이수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옆에서 밝게 웃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수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도 무너질까 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여동생이라서 그냥 동생처럼 생각하려고 했어. 그래야 맞는 거잖아.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넌 내게 그 이상이 돼 버렸어. 숨을 들이마시고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수빈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이수빈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박성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수빈은 떠올렸습니다. 거실에서 고성이를 동정하던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지금 옆방에서 기침을 참으며 버티고 있는 이지요. 이 지역의 심장병은 이미 관리로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지역이 괜찮은 척 웃는 얼굴 뒤에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도요. 이수빈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박성재가 숨을 멈춘 듯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고성이 방송 보셨어.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야. 수빈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이수빈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빠네 집안을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오빠랑 다시 만나겠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놀라시겠어. 난 상관없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난 상관 있어. 이수빈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단호한데 목소리가 울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빠도 알잖아. 이지혁 오빠가 지금 심장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아픈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기 마음의 어느 한쪽에서 늘 죄책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면 이수빈도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수빈은 더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랑 함께하고 싶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은 안 돼. 알잖아. 박성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수빈아 제발. 박성재의 목소리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 지금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너 없으면 난 하루도 못 버텨.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절박한 손길이었어요. 이수빈은 순간 무방비가 됐고 박성재가 당기는 힘에 이끌려 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의 심장 소리와 이수빈의 심장 소리가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강하게 안았는데도 이수빈은 그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나 너 포기 못하겠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이수빈의 귀 옆에서 떨렸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는데. 나 정말 못된 거 맞는데. 그래도 난 너 필요해. 이수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박성재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빈아, 제발.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매달렸습니다. 오빠는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박성재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너라고? 아니.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가 기도할게. 오빠가 행복하게. 이수빈은 더 이상 박성재를 보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쏟으며 달렸습니다. 수빈아, 이수빈. 박성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이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가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박성재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이수빈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수빈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핸드폰 화면만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보내면 다시 흔들릴까 봐 손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이지혁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이수빈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분명 괜찮은 척 웃었지만 낙으로 버티는 게 이제 한계라는 걸 가족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성공률 이야기가 식탁 위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후회가 아니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박성재의 눈물, 박성재의 품, 박성재의 절박함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김다정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머, 저것 봐. 저것 좀 봐. 이수빈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TV 화면에는 속보가 떠 있었어요. 속보 고성희. 26년간 거짓, 진술 드러나 피해자 아닌 가해자 정황. 이수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 씨는 자신의 친딸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망 신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자금 횡령과 문서 위조 등 다수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저거 성재 엄마잖아. 성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야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고성희에게 쏟던 동정이 박성재에게 옮겨가는 순간이었어요. 이수빈은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엄마가 악마였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주는 게 그에게 위로가 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상처가 더 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은 곧 박진석의 기자회견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말이 차분할수록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굴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성희에게 속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저는 책임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인터넷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고성희 진짜 악마네. 박진석 2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박성재도 피해자다.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 오빠 뉴스 봤어. 괜찮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이수빈의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다정이 문을 열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 박진석 회장님. 현관 앞에는 박진석과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 박성재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이 꺼져 있었고 웃으려고 해도 웃는 근육이 따라주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상철도 거실에서 나오며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여길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갑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상철과 김다정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장님 댁에서 우리 성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김다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성재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그랬죠. 아닙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성재가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철이 각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그런데 박진석은 일어나면서도 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본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을 뻔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이수빈에게 닿았습니다. 고성희의 말에 속아 수빈 양을 의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재와 함께 자란 아이를, 이 지역의 소중한 여동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과를 받는 순간인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박진석이 이런 자리까지 직접 왔다는 건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을 일이란 뜻이니까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아버지 옆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수빈을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다정과 이상철의 눈이 커졌고 이수빈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서던 그날 이후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밀어붙일 줄 몰랐거든요. 박성재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빈이를 봐왔습니다. 이 지역의 여동생이라서 그냥 동생처럼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빈이는 제게 그 이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옆에서 밝게 웃어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수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수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박성재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킬 겁니다. 꼭 허락해 주세요. 숨이 길게 멎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박성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성재야. 이상철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오래 봐왔는데 내가 얼마나 반듯한 아이인지 모를 것 같나. 김다정도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야,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해. 박성재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물이 더 떨어졌고요. 정말요?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우리 딸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절대 안 울립니다. 박성재는 울면서도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웃게만 할게요. 그때 박진석이 이수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빈 양의 오빠, 이지혁 군 말입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심장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면서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꾸리고
필요하다면 해외 의료진까지 초빙하겠습니다. 비용도 회복 기간도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김다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수빈과 박성재는 내내 손을 잡았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걸까라는 기대가 집안 구석구석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수빈은 그 따뜻함 속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고성이가 이렇게 쉽게 끝날 사람이 아니란 걸 이수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뉴스에는 고성이의 구속 소식이 도배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고성이의 모습이 화면에 반복됐고 여론은 완전히 고성이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이수빈은 TV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날 밤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뉴스 봤지? 응, 봤어. 드디어 끝났어. 박성재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수빈은 그 웃음이 기쁨이 아니라 무너짐을 겨우 붙잡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시간 돼. 잠깐 나올 수 있어? 응. 어디서 볼까? 한강공원. 30분 후.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눈송이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이 손을 뻗어 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눈이다. 그러게. 박성재가 이수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눈이. 아니.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수빈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세상 소음이 잠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이 약속대로 의료진을 꾸렸고 이 지역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지혁 씨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수술이 가능합니다. 김다정과 이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 팀이라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 동시에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70%. 높지도 낮지도 않은 확률. 애매해서 더 잔인한 숫자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수빈은 이 지역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수빈아, 왔구나. 오빠 무섭지 않아? 무섭긴 한데 오히려 기대돼. 이제 진짜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역은 억지로 농담도 했습니다. 너네 데이트할 때 내가 방해할 수도 있고. 그 농담에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빠 울지 마. 아니, 오빠는 꼭 돌아와야 돼. 알아. 이 지역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이수빈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병실 문을 나오는 순간 이수빈은 복도 끝에서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향한 미안함과 이수빈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얼굴에 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일 내가 내 손 꼭 잡고 있을게.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탁해. 그날 밤, 이수빈은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울렸거든요. 오빠가 살아야 한다. 박성재를 더 이상 울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수빈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맑고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나야. 고성희. 이수빈의 피가 식었습니다. 고성희가 구속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왜 하필 오늘 밤, 이 지역 수술 전날 밤에 전화를 걸었을까요?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있잖아. 너희가 지키려는 사랑이 있으면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사랑도 생기는 거야. 이수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병원에 꼭 있어. 내가 선물 하나 보낼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빈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성공률 70%라는 숫자보다 지금 방금 들은 고성희의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고성희가 말한 선물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그리고 내일 이 지역의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로 완치라는 말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다시 무너질까요?